모르겠다, 야. 쌤이 코드를 뽑아버렸어요. 발록과 밑에 있는. 자, 9번 되게 왜 이런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만민공동회는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국제 정세와 나라의 어떤 개혁 문제 이런 걸 갖다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토론회 같은 게 된 게 바로 만민공동회예요. 알고 있죠? 들어봤을 겁니다. 만민공동회. 그러니까 만민공동회에서 얘들아, 그렇다야.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는 꼭 스타가 등장합니다. 생각같이. 알겠어요? 쌤 되게 스타 혜빈아? 화면을 그렇게 막 닦고 있으면. 이 당시 이제 만민공동회에서 참여해서 굉장히 연설로서 되게 유명해진 사람들 몇 명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배제학당 학생이었던 이 사람. 배제학당 학생이었어요. 학생인데 연단에 서가지고 연설을 되게 잘한 거지.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승만. 이승만 들어봤다. 이승만 누구지?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되시잖아요. 맞죠? 그 사람은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 역사 무대에 처음 등장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 역사 무대에 처음 등장했던 이승만은 만민공동회에서 이렇게 연설을 잘하게 해가지고 되게 칭찬받았던 그런 학생이었었어요.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공부도 잘했습니다. 알겠어요? 건너가지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 나오셨고요. 알겠습니까? 석사 과정을 갖다가 하버드에서 하셨고요. 박사 과정을 프린스턴에서 하셨어요. 알겠습니까? 조지 워싱턴 괜찮은 학교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버드 더 괜찮죠? 프린스턴 더 좋은 학교, 그것도 좋은 학교죠. 어쨌든 이런 학교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였죠.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독재하셨지만. 알겠습니까? 4.19로 쫓겨나셨죠. 자,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독립운동 하는 것도 있지만 독립운동 했는지 모르겠고, 솔직히. 자, 만민공동은 그랬습니다. 그 말고도 이제 천민 출신이었던 사람, 대표적인 누구였니? 박영춘 맞나? 갑자기 생각나는 다 된 것 같아. 박영춘 맞을 거예요. 박영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민 출신인데 나와서 연설 되게 잘해가지고 그 사람도 되게 그랬었고. 박영춘. 이 사람 아들이 되게 유명한 사람 박서양이라고. 그다음에 제중원 의사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의사, 제중원 의사. 바로 박서양이거든요. 천민 출신입니다. 알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건 얘들아, 만민공동회는 그 당시 학생을 비롯하여 천민들까지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정치 문제라든가 우리나라 현안에 대해서 막 토론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이 관민공동회에서 벌어진 겁니다. 나중에 이게 점점 커지니까 여기에 관료들도 참여해. 정부 관료들도 참여해가지고 백성들이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네. 같이 가서 직접 들어봐야지 하면서 관료들도 이게 참여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관료가 참여한 걸 갖다 우리는 관민공동회라고 하는데, 이게 만민공동회 따로 열리고 관민공동회 따로 열리고 이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학급 회의에 너네들끼리 모여가지고 학급 회의 하다가 담임쌤이 너네들 되게 열심히 하네? 나도 한번 가볼게. 그 학급 회의에 참여하면은 담임쌤과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함께하는 그런 무슨 회의를 해야 됩니까? 담임 학생회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게 이제 격이 높아진 거죠. 알겠습니까? 토론의 격이 높아진 거지. 이게 이제 관민공동회입니다. 자, 이렇게 민권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얘들아,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 정치에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과거의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그냥 백성은 다스림의 대상입니다. 알겠어요? 그냥 정부가 시키는 대로, 알겠습니까? 하는 게 백성들의 역할이었다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길, 그 길을 열어주는 게 바로 의회거든요. 뭐라고? 의회 개설 운동으로 전개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회가 얘들아 이제 법을 만드는 그런 정치에 참여하는 중요한 도구잖아요. 맞죠? 오케이? 자, 그 의회를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으로 나가게 되고, 이걸 갖다가 나중에도 고종도 나중에는 이런 어떤 이런 백성들의 요구를 갖다가 잘 들어줬었습니다. 알겠어요? 그게 이제 관민공동회에서 결의했었던 헌의육조라고 하는 거예요. 헌의 뭐라고? 육조. 보다. 자, 헌의육조.
앞에 봤었던 뭐 여러 가지 막 많이 없나요? 뭐 예를 들어 개혁정강 14개조, 폐정개혁 12개조, 그 다음에 헌의 6조, 홍범 14조 막 헷갈리겠죠. 자, 그런 거 다 외우려면. 이 헌의 6조는 이제 뭐냐면 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만민공동에서 나오는 어떤 연구와 그 관료들이 합의해가지고 가장 시급한 사항이었던 의회 개설을 갖다가 어느 정도 수용해가지고 이 담은 내용입니다. 그 헌의 6조에 보면 중추원 관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중추원이 원래는 왕의 자문기관이에요, 이건 사실. 왕의 자문기관인데 의회처럼 이제 바꾸려고 했던 게 바로 헌의 6조에서 결의했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되게 우리나라에 되게 새로운 정치적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이게 독립협회가 만들어 놓은 가장 중요한 어떤 성과들입니다. 알겠습니까? 민주주의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만들어진 거죠. 알겠습니까?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근대사회로 나가는 중요한 어떤 디딤돌 하나 만든 거예요. 백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 알겠습니까? 언론이 만들어지게 되고, 신문, 그 다음에 백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막 참여하고, 알겠습니까? 이게 되게 이게 중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뭐 일본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뭐 중국도 뭐 나름대로 잘 민주주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걔네들은 또 나름대로 공산당하고 뭐 사회주의 체제니까 또 우리가 또 다르니까, 우리한테는 DNA가 다른 것 같아. DNA. 뭐 인종주의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속에는 진짜 사람들이 뭔가 형제 좀 그렇고 하여튼 정치의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잘 해낼 줄 몰랐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러니까 그러니까 2,000명씩 3,000명씩 모였었거든요. 이게 나중에 나 이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이런 어떤 그 움직임 자체가 나중에 1919년에 3.1운동으로도 발전해 나왔던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알겠습니까? 60만 세 운동 실패했지만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있었고요. 알겠습니까? 1929년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나중에 4.19 혁명. 더 나가가지고 나중에 광주 민주화 운동. 더 나가가지고 6월 항쟁.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2017년에 있었던 박근혜 탄핵을 위한 100만 촛불 시민 운동.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오케이? 이게 나의 의견이고,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는 서양 못지않다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우리 민주주의 수준이 과거에 이렇게 막 서양을 배워야 된다. 다른 나라 민주주의는 어떻게 하냐. 서양이 정치체제가 어떻게 되느냐. 막 쫓아가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은 이미 서양을 넘어서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촛불 집회를 보면서.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몰아냈던 우리의 힘,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발전해 나갔던 거였고, 근데 이게, 그래, 모든 어떤 개혁 세력이라든가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면 이걸 견제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고종도 이 독립협회를 갖다가 좀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을 갖다 처음 봤으니까. 근데 이런 사건이 있어요. 임명서 사건. 임명서.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임명서인데,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유포됐던 사건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독립협회가 결국 추구하는 게 공화정이다. 고종을 몰아내고 이 독립협회가 무슨 공화정을 수립하려고 한다 하는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모함과 같은 사건이 바로 임명서 사건입니다. 임명서 말 그대로 누가 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린 거죠. 이게 됩니까? 고종은 이 임명서를 갖다가 받아들고서는 생각이 바뀌어요. 독립협회 무서운 애들이구나. 얘를 갖다가 없애버리겠다. 이게 됩니까? 이게 왕조국가의 한계입니다. 왕조국가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뭔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왕이 마음에 안 들면 뒤집어 엎어버린 거지. 가보개혁이 그랬잖아요. 가보개혁이. 물론 가보개혁이 되게 과격했습니다. 을미사변 일어나고 반말령 백성들 반발하고 그렇다고 그걸 또 하루아침에 엎어버립니까? 개혁하고 있던 걸 갖다가. 이해됩니까? 엎어버렸죠. 아관파천으로. 마찬가지 이번에도 독립협회 활동을 갖다가 임명서 사건을 거치면서 이걸 갖다가 해산하기로 마음 먹어요. 알겠습니까? 독립협회를 갖다가 해산하기로 마음 먹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강제로 이제 해산 작업에 들어가게 돼요. 독립협회를 갖다가 고종이. 알겠습니까? 공화정 주장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걸 얘기한 적도 없는데 독립협회에서는 그냥 그런
정황적으로 이제 판단해가지고 이런 거 받아들고서는 되게 애가 미친 거죠. 고종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산 명령을 내리게 되고, 알겠습니까? 명령 내리게 되고. 당연히 이때 독립협회 사람들, 그러니까 만민공동회를 열어왔던 사람들은 이거 되게 반대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모여가지고 얘기도 하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걸 해산하냐. 그 실제로 논문에 반발이 심하니까 고종이 독립협회라든가 만민공동회 사람들 직접 만나려고 그러고 했었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너네 그때 덕수궁이었는데 덕수궁 문 열고 나가서 만나려고 했대요. 진짜. 근데 이게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정도로 반발이 심했었어요. 근데 이걸 단호하게 해산시키죠. 한국협회를 시켜가지고 한국협회를 이용해서 이 독립협회를 탄압하죠. 알겠습니까? 독립협회를 갖다가 탄압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뭐 해산되게 됩니다. 알겠나요? 이게 이제 독립협회의 요 마지막에 1898년에 마지막 해산되게 된 계기가 이게 익명사 사건 때문에 했다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얘들아 이 당시에 독립협회는 이 구도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독립협회는 사실상 정부를 갖다 반대하는 쪽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러시아와 되게 가까워져서 그렇게 국정을 운영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반대하는 쪽이 바로 독립협회였기 때문에 고종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익명성 사건이 그것만으로 판단했던 건 아니다 생각해요. 고종이 이런 어떤 계속해서 이 러시아의 관계 자체를 반대하고 있었으니까 독립협회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이걸 해산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황국협회는 얘들아 황국협회는 교과서에도 설명하고 있어요. 황국협회. 그러니까 얘들은 사실 보부상단 단체입니다. 황국협회. 이 보부상단들은 사실 친정부적인 그런 어떤 단체가 돼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한국협회는 이 보부상들은 이 청나라 상인이라든가 일본 상인들이 막 우리나라 와서 장사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보호해줬던 단체거든요. 이해됩니까? 뭐 지난 시간에 내가 설명 자세히 안 했었는데 뭐 해상공국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보부상단을 보호하는 그런 조치들이었습니다. 해상공국. 내가 얘기 안 했습니다. 그거 알겠어요? 해상공국. 그건 몇 번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황국협회는 약간 친정부적인 어떤 그런 조직이었다고. 이해됩니까? 약간 지금 태극기 부대? 알겠습니까? 태극기 부대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촛불 집회 때 실제로 태극기 부대가 있었잖아요. 막 맞불 집회 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협회가 이제 독립협회를 그런 식으로 탄압해가지고 결국 해산시켜버리죠. 알겠나요? 자, 어쨌든 대한제국은 안 되더라. 해보려고 그래도. 왜 이렇게 진도가 더딘지 모르겠어요, 나는. 다음 시간에 대한제국 얘기해 볼게요. 알겠습니까? 1897년에 탄생한 대한제국은 어떤 배경에서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개혁을 이끌어 나갔는지 조선의 이제 마지막 모습입니다. 대한제국은 알겠나요? 나라가 막 없어지기 직전에 했던 대한제국의 어떤 그 모습을 갖다 좀 분석해보고 비판해보고 그리고 국권을 잃어가는 과정들을 같이 볼게요. 알겠나요? 여기까지. 고생했어. 오케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맞춰주고 싶었지만 자 나가도 됩니다. 여기까지. 안녕. 앞에 좀 많이 잘렸습니다. 잘린 부분은 쌤이 미리 찍어 놓은 거 알죠? 그거 봐도 됩니다. 여기까지. 안녕. 나가도 돼. 안녕.